파야. 지난달부터 동해 부근에서 지진이 잦았는데요. 오늘 오전 6시 37분경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연속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강진이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연세대 지구시스템과 홍태경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규모 4.5 지진.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지진입니까? 강원도민들 그 도로나 이런 데 사진 찍어 동영상 찍어 놓은 거 보니까 막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더라고요. 예, 규모 4.5 정도 지진이었는데요. 50km 떨어진 동해시 연안에서는 진도 3 정도 되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네. 진도 3 정도 되면은 건물에서 땅이 흔들린다 하는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정도고요. 건물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는 없을 정도인데, 만약에 이런 정도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건물에 손상을 입거나 붕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지진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는 깊이가 30km로서 비교적 깊은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륙에서 이 깊이에서 발생을 했다고 치더라도 지표에는 크게 피해를 일으킬 수 없는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지진 피해 입으신 분이 알려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피해를 보거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진 속보로도 전해드리기도 하고 또 특보로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그 동해안 근처에서 계속 지진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한 30여 차례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지진 규모 2 정도의 지진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현재 동해 앞바다에서 발생하는 이런 지진들을 우리가 군발형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군발형 지진들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한 자리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비슷비슷한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는 현상을 군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군발 지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런 지진들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단층대의 응력이 어떤 이유에서건 급격하게 배출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반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전만 하더라도 큰 규모의 지진 한 차례 발생하고 여진이 잇따르는 것으로 해결이 됐었는데, 예. 동일본 대지진 후에 지각 내 응력이 불균형하게 되면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규모의 지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이 지표에서부터 지각 하부로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동해시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들도 네. 지하 30km로서 비교적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혹시 이런 형태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동일본 대지진 후에는 꽤나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예. 201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령 앞바다에서 이렇게 군발형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고, 또 백령도에서도 이런 지진들이 발생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해남에서 2020년도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고, 또 괴산에서도 또 비슷한 규모 4.1 지진들이 발생을 할 때 군발형으로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서는 군발형 지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형태고요. 이런 일들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효과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동해에서 발생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발형 지진만 문제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륙이나 아니면 서해에서 발생한 지진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군발형 지진들은 내륙이든 해역이든 가리지 않고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깊이가 점차 깊어지는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표에는 그런 지진들이 당장은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발생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동해시 앞바다 지진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3.5, 3.1 지진, 그다음에 2점대 지진으로 연결이 되다가 예. 오늘 아침에서는 규모 4.5로 갑자기 지진 규모가 커지는 형태로 증가했다는 점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규모 4.5 지진이 번진이 되고 그 앞서서 발생했던 지난달 지진들은 모두 전진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규모 4.5 지진 이후에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층대에 남아있는 응력의 크기라던가 단층이 쪼개질 수 있는 남은 단층면의 크기에 따라서는 보다 더 큰 지진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오늘 아침에 발생했던 규모 4.5 지진은 또 전진으로 평가가 되게 될 것이고요. 예. 앞으로 그럼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로지 이 단층의 상태와 크기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걱정되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그 해상에도 결국 이제 단층대라는 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알려져 있던 단층대하고 또 다른 단층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동해에는 사실 그 동해 열린과 관련된 그 구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 과거에 일본 열도가 한반도 동쪽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 동해가 만들어졌는데 네. 당시 그 떨어져 나간 자리가 열곡 구조라고 하는 지질 구조가 있습니다. 이 지질 구조들은 동해 안을 따라서 남북 방향으로 평행하게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네. 동해 안으로부터 60km 이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구조들은 현재까지 몇 개인지조차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 지역을 따라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큰 지진들이 발생하는 대역에 따라서는 그 단층명이 명명되어 있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름조차도 붙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지진이 어느 단층대에서 발생했느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열곡 구조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지진을 유발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단층대의 크기에 따라서는 더 큰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응력이 남아있는 게 지금 어느 단층대에서 어떻게 지금 지진으로 연결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상청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했던 결과도 그렇지만 4.5가 만약에 전진이라고 하면 본진은 그럼 어느 정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단층의 크기에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이 응력이 배출되는 어떤 패턴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이 응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배출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예. 그 얘기는 해당 단층면에 여전히 응력이 많이 남아 있어서 더 배출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현재까지 관측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단층면이 더 큰 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응력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큰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그러면은 뭐 무한정 가능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판내 환경에서는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규모 7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 관측한 기록을 보자면은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2 지진이 최대였습니다. 동해에서는. 예. 하지만 그 우리나라 1978년 지진 관측 이전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지진계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는 지진계가 있어서 1900년 이후부터 1978년까지 기록한 자료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 자료를 보자면은 동해에서는 규모 6점대 지진도 발생한 적이 있고요. 내륙으로 보자면은 1952년도 강서에서 전란 중입니다. 강서 지역에서 평양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이곳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측된 자료가 규모 6점대 지진들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까지는 동해 해역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원의 깊이가 지금 깊은 편이라고 하면 직접 내륙 그러니까 지금 해역에서 북동쪽 52km 부근에서 지금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육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지만 지진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가능성 보십니까? 다행스럽게 이제 깊은 지진인 경우에는 지진 해일을 동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원리는 이 지진이 발생을 해서 단층면이 해저면까지 쪼개게 되고 이 해저면에 있는 그 지반이 물을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또는 꺼지게 되면서 물이 출렁거려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지진 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저면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깊은 단층인 경우에는, 깊은 지진인 경우에는 단층면이 해저면까지 가를 수가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저면이 움직이는 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진 해일로 연결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지진인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지진 규모도 커야겠지만 기피가 얕은 해양 지진이어야지만 해저면까지 단층면이 발달할 수 있고, 네. 그래야 이제 지진 해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을 유발하는 동해 앞바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지진 해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희 연구를 필요해서 과거 연구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해안가에서부터 60km 안쪽에서 모두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60km를 넘어서는 해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 열림과 관련된 구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진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진들은 우리나라 동해 연안으로부터 60km 안쪽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지역에서 규모 6.0 지진만 발생을 하더라도 해안가에서는 한 0.2G 정도 되는 강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성능이 0.3G로 올라갔지만 이 0.3G 이전에는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성능 기준이 0.2G였거든요. 예. 규모 6.0 지진만 이 해역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사실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을 할 만한 큰 지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깊은 지진이어서 지진 해일을 유발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 규모 6.0에 해당하는 지진만 발생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할 수 있지만 다른 도시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대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가 지진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좀 높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안 근처에 있는 지자체들도 지금 뭔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그렇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해역 단층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아주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많은 경비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륙 단층 조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진계를 어느 정도 손쉽게 깔 수 있지만은 해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층 조사를 위해서는 해저 지진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해저 지진계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싸고요. 또 이거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해당 해역이 한 1km 정도 되는 수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막대한 경비가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이제 지원이 없으면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 연안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km나 되는 이 광범위한 지역이 다 단층들이 지금 발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조사가 꽤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진 대비를 위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국민들은 특히 이제 이 동해시 연안에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걱정들이 클 텐데요. 예. 지금 현재로는 더 큰 지진으로 발달한지 아니면 이걸로 안정화될지는 현재로서는 어느 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어느 곳으로 대피할지 이제 5개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 놓거나 네.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흔들리게 될 때의 어떤 행동 요령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사전에 지진 발생 전에 면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 지구시스템과 홍태균 교수였습니다.